한국 학생이 만점 맞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은 모든 시험 만점 나와서 대학교 자기 마음대로 입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어른들이 항상 묻는 건 공부 잘하니? 공부 많이 하고 있지? 이런 것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문학, 수학, 과학, 음악 이런 거 다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내가 잘하는 쪽이 어디인지 발견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이상적인 교육으로 봐요. 안녕하세요. 베넬루페 김이라고 하고요. 로스쿨 다니고서는 미국 국무부에 활동하고 한국에서 변호사 활동한 다음에 국제 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어렸을 때부터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아기 낳고 나서 바로 자기 방에 재워요. 그리고 그 모든 양육점에서 우리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조언은 아기가 너의 세상 안에 들어간다. 네가 너의 세상을 아기한테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아이가 어려도 조용해야 하는 곳이라면 조용히 해야 할 줄 알고 노는 때라면 제대로 자연스럽게 놀 수 있지만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는 행동을 방해되는 이런 짓들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집중이에요. 양육 방식. 그리고 한국은 엄마들이 아기랑 5, 6살 때까지 잔다는 거기에 너무 놀랬어요. 그것은 우리 큰애가 1달도 안 될 때 엄마가 곁에 없어서 울기 시작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운다 아니면은 기저귀 확인하거나 밥을 먹이는 걸 생각한다면 엄마가 화를 무지 냈어요. 너는 그 아이를 망친다고. 그냥 깬 상태로 눕혀갖고 얘가 혼자서 잠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키워야 한다. 가서 안으면 망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미국 집안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올 때부터 바로 아기 방 안에 재워요. 그리고 재우는 것도 이상적인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 눕히는 거. 물론 미국 엄마들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지를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만 이상적인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 엄마들이 그걸 마음 아프게 좀 엄격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특히 어린애들 수준에 조금 더 맞추는 걸 봤어요. 왜냐면 한국 문화는 정말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하는 짓을 거의 재미있게 잘 받아주는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제대로 행동해야지 예의 바른 행동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아이 수준에 조절하지 않아요. 물론 제 남편이 재미교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한국인들이시고 아이 키우는데 약간 여기저기 어려운 점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나갔는데 어른들은 아직 먹고 있는데 애가 그만 먹었으니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체어에서 바로 들어서 나가서 놀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예의는 아니다. 얘가 거기서 참고 식당 안에도 조용히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힘들어도 그게 바른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처음부터 많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여러 면이 있죠. 점수는 시험 봐서 나오는 점수가 아니고 선생님의 교육, 아이가 수업 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도 거기서 따라와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이 참여하고 문제풀이를 손들어서 많이 한다. 그러면은 배워가는 상징을 보고 잘하고 있는 상징으로 보고 말로 발표 잘하면 또 점수 올리는 요소가 되고 모든 학습 행동 예를 들면 준비물을 갖고 왔다 제 시간에 놀이터에서 들어왔다 떠들지 않았다 뭐 이런 사회적인 면도 재는 것 같아요. 점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학기마다 부모들하고 만나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발표할 때마다 이런 것까지도 점수나 수준을 좀 매겨서
가서 발표를 해요. 부모들한테. 얘는 사회성이 좋지만은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삼가하면 더 좋은 학습 성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 3, 4, 5학년까지는 심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는 속도가 제대로 가는지로만 보는 것 같아요. 경쟁의 도구로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도 여기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미국 학교는.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인간을 훨씬 더 많은 면이 있지만 한국 학생이 만점 맞고 공부 잘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은 모든 시험 만점 나와서 인기 많거나 대학교 자기 마음대로 입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사회는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교 입학 과정에 봐서는 전인적인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을 찾는 교육 문화예요. 그것은 아마 저희 서양 문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서부터 인간이라는 것은 지식도 영식으로도 체육식으로도 이런 능력을 다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수학, 음악, 체육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교실 안에 배우는 것은 교육의 한 면뿐이다. 그 외에 아이들은 자기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축구를 잘한다 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한 면만 키워서는 그 부족으로 봐요. 특히 대학교 입학 과정.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큰 도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인적인 인간들 만들고 싶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육 문화도 체격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문학, 수학, 과학, 음악 이런 거 다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내가 잘하는 쪽이 어디인지 발견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이상적인 교육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 것들은 학교가 수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럽 같은 것들은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위해서 지원하는 행사를 계획을 짜든지 리더십 능력도 키우는 경험으로 보고 아니면은 그냥 순 취향을 키우고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이지 않아도 전인적인 사람이 그 후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같이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어린아이들은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고 능력이 조금 없는 때에도 음악에 진짜 뛰어난 능력 그리고 뇌 발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냥 순 재미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연결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운동도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글씨를 잘 쓰지 않고 해도 골프는 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찾음으로써 자신감 생길 수 있고 아마 미국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서 자기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알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한국 아이가 잘하면 이것을 엄마 아빠의 성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미국은 독립적인 개인적인 사회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행동 짓은 아이 거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책임을 지고 가정 명예 같은 것이 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집 애들은 다 하버드 갔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훌륭하다고 꼭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명문대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 상관 거의 없고, 만약에 이제 형은 하버드 갔는데 동생은 미용실 열고 싶다 하면 오케이, 그거는 너희 길이고. 한국에서 어른들이 항상 묻는 건 공부 잘하니? 공부 많이 하고 있지? 이런 것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공부 대화 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이 사이에 너 점수 더 잘, 학교에 더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단계에는 신경 안 써요. 그건 엄마 아빠가 신경 써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애가 공부가 잘 하지를 못하는 아이라면은 어떤 learning disability, 교육장애가 없는 이상은 엄마 아빠가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갈등이 생길 점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러면은 학교 통해서 성공이 오지 않을 아이인가 보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실망적인 아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훨씬 더 오픈하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엄마 아빠도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더 shaping,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길이 있는데 아무리 부드럽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아이한테 가요. 물론 이제 미국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내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은 꼭 공부는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런 것일 거예요. 무엇을 더 그 나이에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은 공간이 많고 좀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꼭 몸을 잘 움직여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하고, 뭐 공을 던져야 할 줄 알아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만 3살 때부터 축구 수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선전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 우스웠죠. 공만 쫓아다니고 어떤 애들은 자기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별로 축구라고 여길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연습시키고 바깥에 그냥 친구들하고 움직이는 시간을 주기 위한 거였고, 아마 만 3살, 4살? 그리고 어떤 능력을 특히 보여주는 아이들에게는 그 정도 일찍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피아노 치는 귀가 있다고 뭐 집안에서 가볍게 쳐도 노래 하나를 따라 치는 경우에, 그러면은 진짜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미국은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그냥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뜻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느끼게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엄마한테도 약간 쉬는 시간이 되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행복의 역설이었어요. 행복은 추구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봐요. 그게 행복의 역설이라고 몇 년 전에 유행으로 했었는데, 이런 지식이나 intelligence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은 교육을 그렇게 봐요. 교육은 그냥 순 배움, 책들을 그냥 아이 머리에 집어넣고 교실 안에 이루어지는 걸 한 요소로 안 보고, 많은 경우에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실 밖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만약에 나는 별로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진짜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체육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입학 과정에 그런 경험들을 쌓이지 않았으면 약간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에 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런 클럽들이나 운동 활동이나 하나라도 선택해서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도 아이를 좀 때렸어요. 엉덩이에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양육 방식이라고 많이들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것은 아마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비율이 아마 작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멍이나 생기면은 정부에서 질문하고 아이에게 위협이 갔다는 이런 주의가 와요. 그래서 거의 더 흔한 것은 미국에 쓰는 방법은 타임아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는 많은 부모들은 너는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규칙을 어기면은 너는 일주일 동안 휴대폰은 엄마한테 준다. 휴대폰 쓸 수 없다. 아니면 뭐 제한적으로만 하루에 2시간만 쓸 수 있다. 아니면은 친구 집으로 놀러 가지 못한다. 일주일 동안. 이거는 그라운딩이라고 하고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 주는 거고,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싶고 이런 클럽 같은 데 좀 많이 다니고 싶어서 정말 어려운 벌로 봐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벌 아니고, 타임아웃은 어린애들한테 하는 건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나이별로 몇 분 이런 거 있어요. 5살 아이는 5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이라는 게. 놀고 있으면 그걸 두고 가서 5분 동안 앉아야 하고, 아무것도 뭐 재미있는 거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많은 교육 같은 이야기가 있고, 너는 이제 엄마가 왜 너한테 이 벌을 줬는지 이해를 하고 있냐, 우리 가족은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는 table manners 있죠. 근데 그 식탁 외에도 매너들이 예의 지켜야 하는 예의도 많이 가르치죠. 예를 들면 식탁에는 포크 수저가 어느 쪽으로, 접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냅킨을 무릎 위에 올리는 거, 식탁에서 내린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반찬이 없어서 자기 접시 위에 그 음식 부분을 이제 올리니까 어느 정도 가져가서 옆 사람에게 주기, 이런 pass the plate 뭐 이런 것이 있고, 집마다 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전 어렸을 때 아빠가 교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척 문학을 좋아하셨고, 매일 저녁 먹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아빠가 시를 하나 읽어 주셨었어요. 너희들 이거 어떤 뜻이냐고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랑 그 문학을 강조하려고 애를 썼고, 특히 먹는 동안에 하루에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그 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이제 먹는 것을 무척 가족 문화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앉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바쁜 가정 생활에 매일 밤은 안 되어도 같이 앉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밥상에 대한 예의가 또 따로 있다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릴 때 아이들이 주방에서 부모들을 돕기, 그리고 먹고 나서 자기 접시 같이 치우기,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 후 설거지는 각각 가정마다 다르게 하지만 거의 돌아가면서 해요. 아이들도 하는 날이 있고 부모도 하는 날이 있고. 한국은 집안일이 거의 부모의 일로 보는 것 같은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런 모든 집안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쓰레기 내놓기, 설거지하기, 청소, 집 청소, 뭐 카페트 그 청소기 가지고 닦기, 창문 닦기, 이런 것들 다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도 용돈도 따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고르메 식당 갈 기회가 많이 없고, 뭐 거의 이런 맥도날드나 이제 라면집 간편한 곳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식탁 예의를 배우지 못할까 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식탁을 제대로 차리고 먹었어요. 아주 좋은 차이나를 꺼내고 아이들이 엄마 상 차리기에 이제 도와주었고, 가운데에 촛대를 2개를 켜고 무척 예의 있게 모든 행동을 하고, 먹을 때도 먹는 예의가 있는데 그걸 따르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재미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이들이 테이블 매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밥상에 이제 말 나누면은 예의 없는 걸로 봤다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역시 아마 지금은 다르겠죠.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고요. 어떤 때는 부모들이 같이 한번 우리 다 모여 있어서 지금 내가 좀 말해 줄 것이 있다, 뭐 분명한 내용을 꺼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런데 많은 때는 그냥 오늘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질문하기, 그런 경험으로 비롯한 어떤 교육 기회가 있는지 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친구랑 좀 다투었나?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친구가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했다. 근데 나는 놀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고, 물론 아이들이 클 때는 그냥 너는 내일 저녁 어떤 약속이 있고 엄마는 거기 데려다 주지 못하고 뭐 이런 약속을 잡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관계를 강조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